안녕하십니까. 농지국회의 윤세영입니다.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방지 대책과 농지법 개선 방안에 따라서 농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투자에 임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투기 근절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4대 영역 20대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유튜브 방송을 했고, 그 다음 후속으로 나온 농지법 개선 방안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이 투기 근절 대책하고 그다음에 농지법 개선 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농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임해야 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슷한 시기에 땅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토지 소유자하고 투자자들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또 다음에 토지를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구입만이 아니라 보유 관리하다가 처분까지 전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모든 과정에 사용 수익도 있고 투자 관리 면에서 차익 실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방송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다 여기서 짚어드리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양도세 폭탄이 투하됐다. 결국 주택의 부동산의 양도세율이 전부 상향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사업용 단기 매도인 경우에 50, 40이던 것이 70, 60으로다가 상향된다. 단기 매도가. 그다음에 비삼용 토지가 그동안에 10% 가산하던 것이 20% 가산을 하게 되고 중과세율을,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년 이상 6%에서부터 15년 이상 30%까지 하던 것이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 특히 주말 체험용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그러니까 제외되었다. 비사업용 토지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의 세율이 이런 정도로 변동되어 간다 하는 내용을 도표로 다 했고요. 그러면 한번 정말 얼마나 변해나 보자. 봐야지 알으니까요. 자, 1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1억 원이 생겼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 금년도 같으면 세금이 1,950만 원으로 8,050만 원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같으면 세금이 5,300만 원으로 무려 2배 반 가까이 올라가고 손에 쥐는 돈 역시 4,600만 원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이 이 금액이 적어서 낮은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높은 세율 구간을 한번 더 보자. 높은 세율 구간을 보면 금년도에는 3억 6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내가 6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이게 확 뒤집혀서 세금이 6억 4천만 원이 되고 내가 손에 쥐는 게 3억 5천 정도로 확 줄어들어 버린다. 굉장한 차이가 나버리죠. 금액이 커버려서 높은 세율 구간으로 가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 비율을 따지면, 여기서 보면 비율을 따지면은 높은 세율 구간이나 낮은 세율 구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에 딱 쥐면서 보는 느낌은, 그러니까 뭐 손에 쥐면서의 그 실제 느끼는 감정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가진 분들은 지금 대응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주택의 부동산 양도세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그다음에 개발 예정 지역에서 투자해서 사업용 인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용 인정 기준이 바뀌어서 현재는 2년 전, 지구 지정 2년 전이면 사업용으로 인정을 했는데 향후에는 5년 전에 구입한 걸 사업용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됐을 적에 그동안에는 중개세율 적용만 배제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양도세 감면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양도세 감면은 수용보상지역에서는 양도세 감면이 10%, 15%, 40%까지 있는데 그런 것도 배제하겠다. 그래서 개발지역에서의 투자 시기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수용 보상 대상자라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거부를 하고 수령을 안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취소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무조건 올해 수용을 보상받아라. 예, 그것이 절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다만 사업용이신 분들, 제촌작용하고 있는 분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사업용 소유자라면 거의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이 보상을 받을 때는 제촌작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협의보상에 의해 응하심으로써 세금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보상, 그러니까 이택이라든지 협택이라든지 생활대책용지라든지 아니면 대토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이득일까 제가 그랬는데 졸속보상 못 믿겠다 주민 반발에 하남교산 대토보상 신청 20%도 안 돼 그랬습니다. 과연 누가 이득일까? 정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낫더라고 조사를 거부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한번 그 대토보상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 개선 방안으로 인해서 현재 대표적으로 많은 양이 담긴 게 유성규권 위원 등 11인이 제안한 그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모르시겠으면 의원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개편하겠다 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농지를 취득했으면 5년 동안 5년간 매년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 확인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영농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넣는 농지법 개정 법률안이 역시 올라가 있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 또 현재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사실 유튜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제촌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 작용을 주고 있는 경우에도 비사업용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경이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바로 처분명령 대상입니다. 이제는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해서 휴경이나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도 그동안은 처분명령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개정이 돼서
이것도 처분 명령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사를 지으셔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지가 비사업용으로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앞으로 농지를 투자하고 할 때 농업인인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고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린다는 것이 조금 예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뜻으로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투자는 농지 소유자는 죽을 때까지 재춘작용하라. 웬만하면 또는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라. 이 사업용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 전략을 써라. 그냥 작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으로 덕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전략을 하면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농지법상에서 크게 제재를 당하진 않으니까 그냥 하셔라 그런 얘기고 가능하면 금년하고 내년 이후에 추가 구입해라 그랬는데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발 빠르신 분들은 올해 처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레버리지 투자 등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거나 5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지금 당장 그랬지만 올해 안에 처분을 하시고 현재 그렇게 농지값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와서 올해 안에 처분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투자자는 올해 안에 농업인을 만들어라. 왜냐면 내년부터는 농지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니까 올해 안에 농업인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농업인들은 그다음에 농지 취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호시탐탐하라. 이건 투자자들, 이건 농업인 만드는 거고 이건 돈 되는 농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호시탐탐하라. 즉 노리고 있어 봐라.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이 좋은 물건이 있다면 잡으셔라.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좋은 물건을 잡으셔라 하는 얘기고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이렇게 위축이 되고 변동이 있고 이런 때에는 농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 그냥 돈 된다니까 누가 권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농지 투자에 말맞다는 말이나 주택을 구하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지금 맨 땅을 가지고 돈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 또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와 지식과 정보를 활용 가공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농지 투자에 임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농지 투자의 성공 비결은 재촌작용하면서 장기 보유하되 너무 장기 보유를 해도 사실상 구입가가 낮아져요. 대부분 우리 부동산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기회에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구입가를 높이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그래서 5년 이후에 판다든지 또는 배우자가 재천작용을 하는 경우로 8년 이상을 채운다 그러면 8년 이전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30-40년씩 갖고 있으시는 것보다는 한 20-30년 됐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 구입에서 처분까지 농지 제대로 알고서 하세요. 제발 좀.
예. 돈 된다고 그러니까 가시는 거. 이 세상에 돈 되는 거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 드는 거 누구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누가 돈 된다고 그러는 거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돈을 뺏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에, 다같이 부자 되기라는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 17일 날 4시간 동안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금융 방지 대책 또 농지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과 같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저서도 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드리는 것이지 어떤 돈 되는 물건을 여러분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해 삐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서너 컷 정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였기 때문에 깊게 하나하나를 세밀히 짚어드릴 수 없고 특히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또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수능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보조를 맞추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정석적인 우리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